안녕하세요. 회의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꼭 썰로만 봐야 하는 최신 중국 연예 뉴스 시작해봅니다. 오근원이 얼마 전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갑자기 결혼 소식을 전한 이유도 임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발표 당시 이미 임신 5, 6개월 정도 됐을 때라고 합니다. 당시 임신한 티가 너무 많더라 어쩔 수 없이 결혼 발표를 했던 것이었죠. 이제 막 출산한 오근원은 회복이 잘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산 후에도 오근원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댁이 손녀라는 이유로 별로 기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둘째 출산을 재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들 낳으라고 말입니다. 남편인 홍효도 아들 출산을 은근 바라는 눈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부는 오근원이 남편을 더 좋아해서 결혼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근원이 임신했을 때 홍효와 왕홍과 썸씽이 있다는 썰이 돌아도 오근원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네요.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 오근원이 거의 100%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산 전까지 드라마 촬영에 춘화영 홍보 등 바쁜 일정을 마친 후 안심하고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젠 딸까지 생겼으니 더 일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드라마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썰에 따르면 경락재무가인의 여주로 포상은이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포상은 같은 신인 여배우가 찍기엔 괜찮은 IP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최근 포상은에게 드라마 제의가 많아진 원인은 새로 계약한 소속사인 희조문화가 엄청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텐센트에서도 2000년대생 여배우 중 가장 밀어주는 사람이 바로 포상은이라고 하네요. 텐센트에서는 약 2년 전부터 대제작 드라마에 포상은의 얼굴을 조금씩 노출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존재감을 조금씩 높이다가 작년부터 여주 작품을 주기 시작했는데 모두 A급 작품들이었습니다. 현재 드라마 하드캐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투자자들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포상은에게 러브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편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드라마 촬영을 이어서 할 정도로 말이죠. 다만 포상은의 출연료가 신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녀를 돈 버는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촬영 기회가 많은 것은 굉장히 행운이죠. 이미 몇 편의 방영 대기작이 있고요. 방영 후 입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출연료를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송일과 백경정 커플, 이번엔 커플 안경을 착용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백경정이 쓴 안경은 자신의 브랜드 제품이라는데요. 송일이 일부러 백경정 브랜드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번 나눈 방영 때도 자신의 주권, 즉 자신이 백경정의 찐 여친이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은 송일이 백경정을 압박해 자신들의 연애를 공개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죠. 백경정과 송일 커플은 자신들의 연애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으나 누구나 다 아는 묵인된 커플입니다. 하지만 만약 열애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공개 시기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파파라치에게 사진이 찍혔을 때 인정했다면 더 보기 좋았을 거란 것이죠. 두 사람 다 배우로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커플을 축하해주는 네티즌들도 다수입니다. 아마도 열애를 공개한다면 그 시기는 프로포즈나 결혼 단계까지 갔을 때가 아닐까 추측되네요.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송일이 가끔 몰래 자신들의 열애 사실을 보여주면서 백경정의 발전 추세를 꺾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작 방영 기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거나 심지어 종영 후 두 사람이 결혼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썰도 송일이 일부러 내보낸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우는 일과 사생활을 분리해야 하지만 이들도 사람인지라 질투하는 것은 당연하죠. 조르사처럼 화제성 높은 여배우가 있을까요? 요즘엔 예능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해도 바로 실검순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예능에서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해 대사 외우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드라마 촬영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말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조르사가 드라마 촬영 당시 잘난 척을 했다, 드라마를 무시했다 등의 논쟁을 불씨시켜 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조르사는 자신의 우울증을 통해 각종 부정적인 논쟁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조르사의 발언은 신작 출연 제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드라마 촬영을 쉴 거란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이보의 신작 소식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 전 카레이서 선수로 실검순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GTCC 시즌전 평가전 시험 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경주용 자동차가 통제력을 잃고 경주로를 벗어나 차는 손상되었지만 다행히 본인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차들에게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안티팬들은 왕이보의 실력이 안 좋아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있죠.
왕이보는 작년 10월 대회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어 카레이서 선수로서의 실력은 실제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카레이서 경기는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카레이서 선수로 출전하려면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벌 2세같이 돈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분야라고 하고요. 왕이보의 경우 이런 경기를 좋아해서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돈 걱정은 없겠죠. 중국 국내 카레이서 경기는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카레이서 관련 영화 출연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왕이보의 소속사인 위에하는 그의 이런 행보 때문에 두통을 앓고 있는데요. 위에하의 제2배우인 왕이보는 현재 카레이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2호는 작품이 아무리 많은 출연료를 준다고 해도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왕이보에게 작품을 찍는 건 자유다라고 달래고는 있다는데요. 계약 기간이 2년 정도 남았다는데 위에하는 왕이보와의 재계약을 원하고 있죠. 앞으로 왕이보가 신작을 찍을지 카레이서 선수 생활을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최근 장릉혁이 팬과 사적으로 연락하고 있다, 왕혼과 데이트했다 등의 안 좋은 썰이 돌고 있습니다. 이 썰이 장릉혁에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장릉혁 측은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작실에선 성명을 발표해 경고했습니다. 현재 장릉혁은 입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인기가 상승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부정적인 썰이 도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제2혼 드라마 대부분 퀄리티가 좋은 작품들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여주도 입지도 낮지 않다고 합니다. 장릉혁은 플랫폼 측에서 중점적으로 키운 배우인데요. 이미 플랫폼에 큰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장송문이 팬레터를 벌이는 영상을 한 네티즌이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장송문이 있는 차 안으로 팬레터를 넣는데요. 몇 초 후 그 편지는 창밖으로 버려집니다. 한 여배우가 장송문 관련 안 좋은 내용을 이미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그에 대한 호감도는 더 떨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골수 팬들이 엄청 많다고 하고요. 심지어 편지를 버린 건 스텝의 행위이지 절대 장송문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다행히 장송문의 일에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고 하고요. 투자자들의 지지로 여전히 많은 드라마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퀄 주연 작품들이라고 하네요. 주야가 캐릭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반년 전부터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접 전문교사를 초빙해 수업을 받았다고 하고요. 자격증도 땄다고 합니다. 주야가 이렇게까지 노력한 데는 그 캐릭터가 자신에게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중도에 누가 낚아채가 할 거란 염려도 없었다고 하죠. 안 그랬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되면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니까요. 주야의 이런 철저한 준비성은 제작진 측을 매우 만족시켰다고 하네요. 8월쯤 드라마 크랭크인 예정이라고 하는데 고장극이라고 합니다. 조례영이 영화 특집에서 한 말이 어느 매체에 의해 자신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옮겨지고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제작자가 한 말을 조례영이 말한 것처럼 편집해서 그녀가 직접 루머를 반박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경고 성명을 발표하게 했는데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조례영의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모두 영화 홍보를 위한 밑그림이라면 믿으실 건가요? 곧 조례영의 신작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미리 분위기를 예열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등이가 얼마 전까지 소속사와 분쟁에 휘말리며 현재 한창 상승기인 등이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소속사와 계약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조금씩 일이 회복되어 가는 추세죠. 풍월 불상간의 남주로 캐스팅된 등이는 현재 드라마 촬영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제작진들도 고퀄이라고 하고 연기파 배우들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옹이는 평소 노출도가 낮아 화제성 역시 매우 낮습니다. 마치 작품 촬영이 전혀 없어 누구도 관심 없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중국 연예계에선 존재감이 없진 않습니다. 최근 신작 드라마 람류 광삼천을 바쁘게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남주 작품입니다. 리옹이가 평소 노출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 방영 횟수가 높지 않아서고요. 게다가 평소에 예능이나 잡지, 광고 촬영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인터넷에서도 토론량이 매우 낮은 남배우 중 하나입니다. 방영 대기작도 많은 편이 아니고 드라마 퀄리티도 그저 그런 편이라 앞으로 그의 발전에 불리한 편이죠. 작년 말까지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던 양미는 올해엔 그닥 바쁘진 않다고 합니다. 예능에서도 상주 게스트 자리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마 생만물의 방영입니다. 생만물은 이미 실무 통과를 했는데요. 플랫폼에서 아직 방영 시기를 미루는 중입니다. 신작 아이정 나사이는 4월에 크랭크인 예정이고요. 남주는 진명호와 김세가라고 합니다.
몽화정 크랭크업 후 현재 예능 게스트 출연을 논의 중이고요. 차기작은 현재 경락 재무가인 출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주 작품인데요. 이 드라마는 전체 내용을 각색해야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주 캐릭터 설정도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네요. 이번 사금의 방영 성적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장만인의 고장 로맨스에서 일관되게 받는 비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감정 표현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극에서는 좀 더 좋은 연기력을 보여줬다는 의견이 많네요. 얼마 전 신작 촬영이 끝났고요. 차기작은 대안부 출연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오랜 시간 접촉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크랭크인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북상이 얼마 전 종영되었습니다. CCTV1 채널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북상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죠. 위성방송에서도 이어서 방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북상은 백록의 노후를 보장해줄 듯 싶습니다. 연기력도 좋았는데요. 비연기과 출신임에도 고장 로맨스부터 CCTV 전국 출연까지 성공했으니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보답을 얻을 수 있겠죠. 현재 당분기간 촬영 중인데 거의 막바지라고 하고요. 크랭크업 후 바로 막리 촬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촬영작은 국가안보 소재의 교봉증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표지 모델로 찍은 잡지가 곧 출간된다고 하네요. 지난번 신작 드라마 촬영이 끝난 지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송치엔이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패션위크 행사, 광고 제품 행사 등이 있었고요. 이어서 잡지 표지 촬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속작은 아직 논의 중인데요. 영화 마등리 별주와 망고TV의 도시드라마 애여성에 있죠. 호남 위성TV 측과 같이 협업하는 도시드라마가 매우 많다고 하네요. 지난번 크랭크업한 드라마가 국색방아였는데요. 그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국색방아는 현재 시즌1까지만 방영된 상태죠. 아직 신작 크랭크인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광고 모델 활동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서 노출도는 높은 상태죠. 5월에 신작 크랭크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aichi의 S플러스급 민국 전극 장상이라고 합니다. 여주는 이일동인데요. 이번이 거망주에 이어 이 둘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왕초연은 현재 승려와 성화채통 촬영 중인데요. 거의 매일 스티 사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방영 전임에도 이 드라마로 많은 팬들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하고요. 방영 후에는 아마 더 많은 팬들이 생기겠죠. 차기작은 aichi의 민국 드라마 저일초라고 하며 비하사전의 원작을 각색했습니다. 순조롭다면 6월에 크랭크인 한다고 하네요. 예능 50공리 도하오는 많은 사람들이 출연함에도 시즌4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주의견이 출연한 예능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출연하는 예능은 신입들이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영 대기작은 별로 없고요. 차기작은 고장 로맨스 표매 반복이라고 합니다. 촬영을 위해 다시 홍대인에 가야 될 듯 싶네요. 해서전매는 공준의 소속사인데요. 이번에 공준의 공식 웨이보를 소속사에서 이유 없이 차단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배우인데 말이죠. 다행히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주는 이미 예능 니 호성기육 촬영을 마쳤는데요. 풍가리온 홍보를 위해 소니와 같이 출연했습니다. 4월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극한 도전 촬영도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무상은 당원이 오랜만에 찍었던 고장 로맨스였는데요. 마침내 3월 27일부터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조우정과 찍은 독신 여인이 이미 크랭크업 했다고 하고요. 차기작은 정호 양광의 첫 보상 불봉전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민국 드라마라고 하네요. 몽화정의 촬영이 막바지라고 하는데요. 촬영 기간이 고장 로맨스치고 그렇게 긴 건 아니라고 합니다. 크랭크업 후에도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하는데요. 광고 행사, 영화 더빙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에 좀 쉬었다가 5월에 신작 드라마 야구 골드 크랭크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환우의 방영이 기다리고 있죠. 성희의 장안 24개가 3월 8일 크랭크업 했습니다. 이 드라마 역시 빠른 속도로 촬영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휴식을 가진 후 4월에 바로 지간생장이 크랭크인합니다. 시대 창업급이라고 하는데 시대극의 경우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상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죠. 게다가 부산해가 4월이나 5월에 방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임가류는 과연 몇 선 배우일까요? 일반적으로 1선 배우라고 보는 시청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지난 2년간 방영된 드라마 성적이 좋지 못해 현재 2선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출연료는 변화가 없으나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전처럼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젠 연기 변신을 시도해 전국 위주로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하는데요. 작은 규모의 제작진이 승래가 다니던 학교에 가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스텝 중 한 명이 승래의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에게 승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잘생긴 친구가 있다면서 말이죠. 그 후 감독이 두 번째 드라마를 찍을 때 승래를 캐스팅했다고 하고요. 그 후 점점 많은 드라마를 찍게 됐다고 합니다. 팽소현미 최근 망고TV의 예능 승풍파랑적 저절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능을 통해 화제성을 높이고 노출도도 같이 증가시키려는 생각인데요. 사실 아직 인기 여배우 정도의 위치는 아닙니다. 고작 로맨스 작품으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배우의 투자자들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후속작이 그녀의 인기를 지탱해주지 못했는데요. 최근 2년간 드라마를 찍긴 했으나 퀄리티가 대부분 그저 그랬고 시청률도 좋지 못했습니다. 현재 예능을 찍으며 화제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말다툼 썰이 돌며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죠. 게다가 최근엔 드라마 제의가 없어 촬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쇼트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 대박 쇼트가 나오긴 어렵다고 합니다. 쇼트의 경우 시청자층이 한정되어 있고 발전 기간이 이제 2-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직 진정한 의미의 대박작은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게다가 퀄리티도 장편처럼 좋지 않아 시청자들 대부분 한 번 보고 잊어버린다고 하네요. 양쯔 팽건영 주연의 청자맹 잠중록이 대만에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래가 귀녀를 통해 이득을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 웨이보 팬수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광고 모델 제의도 전보다 많아졌다고 하네요. 진도령이 인지도를 높인 후 이일동이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일동을 찾던 많은 고장들이 진도령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조로사가 자신의 메이크업 브랜드를 론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연구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담성훈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돌아가신 엄마의 기일이라고 하네요. 조로사가 예능을 찍은 이유는 아팠을 때 떠난 팬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주신과 전남편 고성원이 연애할 때 전남편에게 이미 사귀던 여친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귀던 여친이 있었음에도 그 여친을 바로 버리고 주신으로 갈아탄 것이라고 하네요. 장한이 3년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이유는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여러 브랜드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분위기를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라이브 판매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왕학채 측이 우서원의 팬들을 고소했습니다. 왕학채 측이 우서원 측의 과한 노이즈 마케팅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임가륜이 소속사와 계약해지 후 작품 러브콜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퀄 드라마라고 하고요. 영화 제의도 있다고 합니다. 진효는 드라마를 찍은 후 꼭 해야 하는 홍보활동 말고는 전부 공작실에 일임했다고 합니다. 진옥기가 2년간 남친과 사귀었다고 하는데요. 결혼까지 결심한 터라 일 욕심은 1도 없다고 합니다. 오천이 1, 결혼, 아이 등의 문제로 예전보다 더 노화됐다고 하네요. 샤오잔이 가수 소년자의 찐팬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부터 계속 좋아했다고 하네요. 축사단이 현재 우서원 2.0 노선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서원의 목소리까지 따라하려고 한다네요. 귀녀의 시나리오 작가가 미스터리 드라마 광조 여명을 썼었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앞부분은 잘 쓰고 뒷부분은 망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귀녀 후반부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미가 스스로 제작진을 찾아 현대극을 제작하려고 한답니다. 여주 한 명과 여러 남주가 나오는 스토리로 매개적 고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여러 감정들을 겪으며 성장한다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제작사가 출연료를 정산할 때 통상 먼저 배우들의 일부 출연료와 스태프들의 월급을 계산한 후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나머지 전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성희와 소속사에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대부분이 고향 친척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척들에게 핵심 업무를 맡기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진 보정이나 홍보자료 계획 정도만 시킨다고 합니다. 진철원이 엄청난 양의 간식을 자주 산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조금만 먹고 나머지 대부분은 스태프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임경신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많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하며 사귀었던 사람들과도 모두 관계를 끊었다고 하네요. 장백지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대부분의 일선 도시에 아파트와 상가를 샀다고 합니다. 매년 임대료 수입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루시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질문에 답할 때 반응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올해 제작되는 드라마 숫자가 작년보다 더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1분기에 20여 편 이상이 제작됐는데 올해는 10여 편 정도라고 하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돈이 없어 대본이 있어도 제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우들의 출연료도 하강 곡선을 탈 것이란 관측이 많네요.
허구강 제동면의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선 후속 홍보활동 계획을 처리했고요. 우서원 측 또한 추가 행보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역사 대극 대안부 한무제편이 등초와 강소영 쪽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등초가 한무제를, 강소영이 위자부를, 그리고 장만이가 곽거병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무한이 베이징에 갖고 있는 별장의 가치가 약 160억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에만 20억 이상을 썼다고 하네요. 진도령 공작실에선 직원을 뽑을 때 무조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황유명의 두 자녀에게 만들어준 신탁기금 관리비에만 매년 12억을 쓴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생모들이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S플러스급 고장극 천리 강상도가 남주로 장혜학연 서부남주 위대운으로 우선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 전이라고 하네요. 나농의 시청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방영된 드라마 중 화제성 2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우서원과 현재 소속사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에화에서 우서원 측과 접촉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서원은 개인 공작실보단 새로운 소속사를 찾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정경기의 감독이 전희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 새로운 저택 암투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주로 여전히 전희미를 캐스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IT에서 장릉혁에게 민국 드라마 대본을 줬고 왕초연 동안 그 작품에 흥미를 보이고 있어 두 사람이 같이 합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유동이 현재 찍고 있는 시대극 촬영을 끝낸 후 하반기에도 시대극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의받는 드라마 모두 이런 유형의 작품들이라고 하네요. 국정이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소속사에서 계속 늦추고 있는데요. 여배우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늦추면 국정이에게 안 좋을 듯 합니다. 우정이 정례 회의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바로 자신 덕분에 회사에서 절반 이상의 인기 검색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양양이 현재 자신이 흥미있는 소재만 선택한다고 합니다. 왕학채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꼬치구이집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합니다. 장희모 감독이 준비하는 신작 영화에 또 이양천세가 출연한다고 하고요. 주일용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지래가 대사를 정말 빨리 외운다고 합니다. 신노구문에 위대운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벌써 계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위철명이 나쁜 남자를 연기하자 그의 모친이 너무 몰입한 나머지 위철명을 수신 차단했다고 합니다. 양미가 드라마를 찍을 때 단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직접 딕션을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조우정은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메이크업 받을 때 만약 화장대가 화장품으로 어질러져 있으면 반드시 직접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정리 강박증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 당원주연의 연무상 성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플랫폼이 예상하는 최저치에도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당 평균 조회수가 저예산 B급 웹드보다도 안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저택 암투극이나 복수극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왜 당원이 진부한 선역극을 찍었는지 이해 못하는 팬들이 많다고 하네요. 김신이 자신의 목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데요. 목 길이가 14cm나 된다고 합니다. 심월에게 제의오는 대본 모두 S급이지만 모두 서브 여주도 아닌 조연 3이나 조연 4라고 합니다. 혹은 A급의 서브 여주이거나 말이죠. 여주 제의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먼 무젠부산.